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회계사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해설 강의를 하기 앞서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총평. 드디어 경제학 시험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용기를 주는 시험이 되었다. 입니다. 저는 2026년 회계사 경제학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경제학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한 친구들은 어려워요. 근데 경제학을 저하고 이제 커리큘럼 맞춰서 루틴대로 풀고 이제 경제학 객관식에는 약간의 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대로 좀 공부를 했으면 순간적으로 흔들릴지라도 문제를 보고 시험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지난번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죠. 어떤 문제든 이렇게 꽈락을 다루고 그 다음에 문제수가 많은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을 못 대게 생긴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알면 또 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무난했고요. 공부한 친구들은 확실히 효과를 좀 봤을 거고, 이게 예전엔 좀 약간 IQ 테스트스러웠다면 그런 시험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객관식의 문제풀이 툴대로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객관식 문제, 제가 수업 시간이나 강조하는 거 있거든요.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방정식, 거시에서는 식을 해석하세요. 이것만 가졌어도 순간 흔들릴 수 있으나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가 사실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전에 회계사가 좀 미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약간 두뇌가 좋은 분들을 추출하려는 걸 경제학으로 했다면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강조했던 거 있죠. 꽈락을 면하려면 거시의 승부를 걸어라. 거시는 여전히 굉장히 용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가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과거에 비해서 국제가 조금 덜 나왔어요. 국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제 문제수 조정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가 한 24문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32문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내가 막 한 문제에 막 정신을 팔리지 않고 이 24개는 맞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어떻게 공부할 거냐? 똑같아요. 경제학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사망자들의 과목이에요. 업데이트가 없어요. 문제도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약간 선도적으로 나가는 게 회계사 경제학인데 요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 기출 스타일에 적응을 하는데 이게 미시가 너무 어려우면 특히 막 엄청난 계산이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반영해서 기출 강의하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회계사 문제만 풀었던 분들은 학습에 흥미를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이제 7급 공무원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그 해당 요소가 그렇게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런 기출 문제들은 제 객관식 교재에는 다 순서대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담아놨고 기출 문제만 또 따로 푸실 거면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네이버에 서우성 경제가 오셔가지고 이제 푸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년까지 이렇게 나오면 회계사 경제학도 경제학이 다른 시험보다는 어렵지만 예전에 2019, 20, 21 이때쯤처럼 언터처 건드리지 못한 막 이런 정도의 시험은 아니구나 라는 거고 작년에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내년에 나오는 거 보면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 라는 총평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 N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가장 밀접한 개념은 차선의 이론이에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상적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면서 4개 있냐 3개 있냐 판단할 수 없다 5개라면 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신 분들은 그냥 맞았을 것이다. 뭐 코지의 정리, 중위 투표자, LO의 불가능성, 만족, 이윤가설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거 없는 거 찍으면 안 돼요. 예.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반복과 그 다음에 빈도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나오면 5번!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이에요. 값은 두 개의 제와 x와 y를 통해서 효용을 얻으며 효용함수는 이렇다. y제의 가격은 1이고 값의 소득은 10이다. 값의 효용 극대화 결과 x제와 y제에 대한 지출액의 비가 1대2라면 x제의 가격은 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밑줄에 효용 극대화예요.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MRS XY는 PY분의 PX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예요? M은 PXX 더하기 PYY예요. 자, 이제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효용 극대화를 해야죠. 근데 X제의 가격은 안 줬고요. Y제의 가격은 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를 줬고 얘도 2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RS XY는 MU Y분의 MU X니까 루트 Y를 미분하면 2 루트 Y분의 1이고요.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루트 X 분의 루트 Y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야? Y가 1이니까 1분의 PX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을 빵 해주면 이렇게 넘어가면 뭐야? Y는 PX의 제곱 곱하기 X가 된다.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X와 Y에 대한 지출액의 비가 1대2예요. 지출액은 요게 이제 X제의 쓴돈이죠. PXX. 그 다음에 Y제에 대한 지출액은 뭐예요? PYY예요. 그런데 지금 Y제에 몇 배를 썼다는 거 얘가 다 갖다가 놓고 Y제에 2배를 썼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바꿔 쓰면 M은 PXX에 그죠? 더하기 2PX의 X가 됩니다. 그죠? X가 돼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돼요? M은 지금 뭐예요? 10이죠. 10. 그죠?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네. 여기가 지금 뭐예요? Y가 1이잖아. 1. 그러니까 PY는 이렇게 되는 거죠. PY는 2XX의 1이네. 그죠? 그러면 PY가 1이니까 PY가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 Y죠. Y가 지금 뭐예요? 1이니까 이렇게 지워주는 거다. 지워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Y는 EPXX에 는 Y 대신에 PX의 제곱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없어지고요. 없어지니까 따라서 PX는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정답은 2, 3번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정답은 2번이 된다. 3번이 3번. 2죠, 2.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기와 2기의 소득이 200과 150인 소비자 값이 있다. 1기와 2기에 소비하는 금액을 이렇게 하고 할 때
갑의 효용함수는 이렇다. 일기의 일부를 저축하면 50% 이자율로 일기의 원리금을 받는다. 갑의 최적 저축액은입니다. 먼저 이기간 모형이고요. 그래서 최적 저축액이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다.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MRS C1, C2는 1 플러스 R이다. 이번에 C1 플러스 1 플러스 R에 C2는 Y1 플러스 1 플러스 R에 Y2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뭘 줬냐면 효용함수에서 얘를 줬죠. 레온티에프 함수는 반드시 뭘 지나야 돼요? 추세선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C1과 C2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이자율 1기의 소득이 200이고 2기의 소득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0.5잖아요. 0.5. 그죠? 그러면 요걸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1 플러스 1.5 C1 그 다음에 200 더하기 1.5 15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 300이 되고요. 여기 100이니까 약분해서 그 다음에 얘는 1.5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1.5니까 1.5로 통분하면 얘는 1.5니까 2.5C가 되잖아요. 2.5C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뭐예요? 여기 C1 근데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하시니까 그러면 2.5C는 원은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야? 450이고 그럼 얘는 이제 2.5는 뭐예요? 2분의 5니까 5분의 2로 해주는 거죠. 5분의 2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2분의 5, 5분의 2 넘어가면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90이죠. 90 얘는 그래서 180이야. 그래서 한번 Y1은 C1 더하기 S1이니까 Y1이 얼마예요? 200이니까 얘가 180이고 얘는 20이다. 정답은 2번 20이다. 그래서 뭐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대입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2번 20이다. 4번 화폐 M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갑은 총자산 100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배분하려고 한다. 안전자산은 그 금액의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0.5의 확률로 100,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50이다. 갑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배분해야 되는 금액은 입니다. 자, 1번에 첫 번째가 지금 기대 효용이에요. 기대 효용. 그런데 지금 효용함수에서 얘가 지금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그럼 얘를 변하는데 두 가지의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위험자산을 우리가 X라고 놓자. 위험자산을 우리가 X라고 놓으면 안전자산은 총 자산이 100이었는데 100에서 위험자산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확률로 0.5의 확률로 100%가 되는 경우. 그러면 100%가 된다는 건 자, 얘가 이제 1번 케이스라고 하면 100%가 되는 건 X 플러스 100 마이너스 X로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2배가 되는 게 100%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확률은 얘가 지금 X의 100 마이너스 X에서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죠. 반토막이 난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50%의 확률에서는 100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얘는 100 마이너스 0.5x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대 효용을 구해야 돼요. 기대 효용. 그래서 기대 효용을 구하면, 기대 효용은 첫 번째 0.5의 확률로 곱하기 뭐가 돼? 얘가 들어가는 거죠. 얘. 그래서 자연 로그에다가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x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0.5의 확률로 곱하기 자연 로그를 취하고 100 마이너스 0.5x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효용 극대화를 해주면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 빵을 해주면 뭐가 된다? 0.5 곱하기, 얘는 이제 100 플러스 x인데 자연 로그의 미분은 분수지만 여기 앞에 있는 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요. 더하기 0.5에 곱하기 100 마이너스 0.5x 분의 1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0.5가 되어서 얘가 1이에요.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이건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100 플러스 x 분의 1은 100 플러스 x분의 1은 0.5니까 2죠. 2로 할게요. 100 마이너스 0.5x 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자리를 바꿔주면 100 마이너스 0.5 x는 100 플러스 x가 되고요. 얘는 200 마이너스 x는 100 플러스 x가 되고, 그럼 넘어가면 2x는 1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x는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다. 1번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딱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안 떠오르면 바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독점 기업의 비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시장 수요함수가 이렇다. 이 기업의 하나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때 러너 지수는 입니다. 그래서 러너 지수는 P 분의 P 마이너스 MC예요. 그러니까 지금 MC는 지금 요거 12분하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20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윤 극대화 가격만 구하면 됩니다. 이윤 극대화 가격은 MR과 MC가 같은 거잖아요. 3번에 그러면 이제 Q는 수요곡선 200 마이너스 2P, P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 Q, MR은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패턴화가 돼 있죠. 그냥 요거 기울기만 2배 해주면 되니까 100 마이너스 Q가 되고요. MC가 얼마다? MC가 20이었죠. MC가. 그럼 Q는 얼마다? 80이다. 자, 80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얘가 40이 되니까 얘가 60이죠. 그럼 얘 60이고 60이니까 그냥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다. 아주 공무원스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이런 기출 문제집에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경기자 1과 2가 동시에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의 행렬의 보수가 다음과 같다.
이 게임의 혼합 전략 균형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설명 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가 얘를 이제 P라고 하면 얘를 1-P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Q가 되고 얘가 1-Q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리가 이겁니다. 지금 B의 입장에서, 2의 입장에서는 1과 2, P와 P-1의 기대값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요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곱해야 P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렇게 곱해야 P값을 곱할 거고, 양자가 뭐하다? 같다라는 기대값이 동일한 게 혼합전략 균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1P 곱하기 1이죠. 더하기 1-P에 곱하기 3. 요게 이제 경기자 2가 요 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면 안 되면, 우리가 내시경 연구할 때는 이제 얘 입장 이렇게 했잖아. 근데 혼합전략 균형은 요렇게 가야 돼요. 그걸 여러분 기억했다가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걸 골라놔. 저기 경기자 2가 B를 고르는 거 있죠? B. 그래서 P 곱하기 3 더하기 1-P에 곱하기 1이 같다입니다. 이 기대값이 같아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P이고 더하기 3-3P. 산수할 때마다 긴장돼요. 산수할 때마다 그죠? 산수할 때 긴장돼.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거라니까. 이거 갈 때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저는 이거 할 때만 엄청 긴장돼요. 이게 보고 막 잘못 쓰다가 요즘엔. 3P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은 우리가 2P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4P는 2여서 따라서 P는 2분의 1이 돼요. 그죠?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은 얘가 지금 뭐니까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X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자 2가이죠. 경기자 2예요. 그럼 경기자 2에 해당하는 걸 보면 얘도 마찬가지지.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돼? 얘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그래, 연결해야 돼. 얘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EQ 그냥 줄여 쓸게요. EQ 그 다음에 플러스 1-Q에 X가 되겠죠. 는 뭐랑 같아야 돼? 지금 Q니까 Q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1-Q와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요. EQ 플러스 X 마이너스 XG가 돼요. XG. 왜냐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게 목표냐면 G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G. 그 다음에 얘는 Q 플러스 2 마이너스 2Q가 됩니다. 그럼 이제 Q에 관련한 걸 이쪽으로 다 옮기면 얘는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뭐야? 3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쪽으로 넘겨야죠. 그러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예요? GX가 되죠? GX 마이너스 XG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묶으면 3-XG는 2-X죠.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넣었다는 게 다른 시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그냥 숫자로 이거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시험은 조금 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되게 괜찮았다고 보는 게 막 고도의 하이테크 뭐 이런 거 없어요. 하이테크닉이 필요한 게 없다. 그냥 우리가 자기가 이걸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아는 게 맞아. 그 밀어붙여.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자, 그러면 G는 뭐가 되냐면 3-x에 2-x가 돼요. 자, 그러면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은 G잖아, G. X가 커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이거 막 복잡하게 보지 말고 만약에 X가 빵이야. 그럼 3분의 2죠. X가 1이야. 그러면 뭐예요? 2분의 1이야.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저걸 수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객관식부터 이게 맞냐 틀리냐만 따져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경기자 2의 기대 보수는 X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경기자 2의 기대 보수잖아요. 경기자 2의 기대 보수는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구한 거라고. 그러면 기대 보수는 뭐예요? P가 2분의 1이니까 X랑은 상관이 없어요. X는 기대값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경기자 A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가와 다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났으면 바로바로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뭐 바로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험이 뭐랄까 좀 맞을 수 있는 게 많았다. 정답은 가 다죠. 자, 7번입니다. 7번. XJ의 시장 수요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시장 공급함수는 이렇다. 이 재화 생산에는 단위당 30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단위당 20으로 잘못 추산하여 그에 따라 피구세를 부과했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Q스타, 피구세 부과에 따른 생산량을 Q'이라고 할 때 Q' 마이너스 Q스타의 값은입니다. 자, 먼저 Q' 값을 구하면요. Q'은 이거죠. 먼저 PMB는 PMC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피구세를 반영해서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P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수요 쪽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 외부성이.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는 외부성이 없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P는 100-Q고요. 얘는 외부성이 없으니까 PMB도 되고 SMB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쓰고 여기다 해야지. 한계 비용. 이제 공급함수는 수요는 MB, 공급은 MC니까 조 자체가 그냥 뭐가 됩니까? PMC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피구세를 20을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PMC고 얘가 잘못된 피구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Q는 얼마야? 80이니까 따라서 Q는 4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최정량은 SMB와 SMC가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0-Q에 플러스 BMC인 Q고요. EMC가 지금 30만큼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럼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으면 이 Q는 70이 되어서 Q는 얼마다? 35가 나온다. 그럼 요 차이 P'과 Q스타, Q'과 Q스타의 차이는 뭐다? 5다 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건 비추한다 라는 거고요. 8번입니다.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비대칭 정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래가 위축된다는 건 뭐 때문이야?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맞죠?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선별행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선별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에요. 도덕적 해이는 뭐가 되는 거야? 행동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2번이고요.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 발송, 품질 보증은 신호 발송이 될 수 있다. 우리 거 좋아요 라는 거고요. 4번 노동시장에서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그래서 효율임금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두 해결 방안이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5번 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에 감추어진 속성이 역선택, 감춰진 행동이 도덕적 해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9번이에요. X와 Y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240이고 효용함수는 이렇다. Y제의 가격이 2로 고정된 상황에서 X제의 가격이 1에서 3으로 상승했다. A가 가격 변화 전에 누리던 효용을 가격 변화 후에도 똑같이 누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 증가분은 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랬어? 완전 대체제. 완전 대체제는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곡선을 덧대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떠올라야 푸는 겁니다. 그게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거고요. 이걸 뭐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지금 PY분의 PX가 뭐였어요? 얘가 지금 YJ가 2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어요. 1이었고,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얘가 2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얘가 이제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고, 기울기 MRS XY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3번에 예산선을 그리고 입니다. 그러면 소득은 지금 얼마야? 240이었어. 240. 자, 그럼 X0 Y니까 지금 X제만 구매하면 몇 개예요? 1이었으니까 240개였고, Y제만 구매하면 뭐 했어? 1이었죠. 1. 그러니까 2였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120이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니까 이렇게 I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얘는 X제만 몇 개? 24개를 240개를 소비했으니까 U는 240이 되죠. X제 240, Y제 빵이니까. 자, 3번에 4번. 4번에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죠. X0 Y에서 Y제는 지금 얼마? 120개로 동일한데 X제가 가격이 3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80이 되었다 이거지. 그럼 이번에는 기울기가 예산선이 더 뭐하니까 급하니까 Y제만 소비해야 돼요. 그러면 Y제만 소비한 Y제는 지금 어때요? 지금 120개만 소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효용은 얼마야? 120이야. 그럼 얘를 이제 뭘로 만들려면 240으로 만들려면 효용이 24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얘가 Y제 소비가 240이어야 돼요. Y제가 하나에 얼마야? Y제가 하나 2죠.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M은 PY에서 X 소비 안 할 거니까 쓴 거고요. 여기가 이제 240이고 얘가 2잖아요. 그럼 얘가 480이다. 최초의 소득은 얼마였고 240으로 주어져 있고 480이 되어야 되니까 소득은 240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40이 됩니다. 지우개가 없어졌어. 그래서 240. 이것도 뭐 무난한 문제죠.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10번이고요. 10번에
X와 Y제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60이고 효용함수는 이렇다. X와 Y의 가격은 2와 3이다. A의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순서대로 다음에 정부 정책을 나열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이번에 회계사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전에는 막 되게 복잡하게 줬단 말이에요. 수식도 바꾸고. 근데 어차피 단순하게 해서 아냐 모르냐를 좀 물어본 시험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레온티프 또 썼잖아요. 그럼 1번, 지금 얘는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에서 효용함수가 있으니까 x는 y가 성립을 해야 되고, 2번에 소득은 60이고요 2x 플러스 3y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집어넣으면 60은 뭐 5x가 되겠고, 따라서 x는 얼마? 12고 y도 12여서 12, 12 집어넣으면 효용은 12였다 이거야. 왜? 어차피 레온티프는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x제의 가격을 50% 보조한다. 그러면 x제의 가격을 이제 뭐야? px를 얘는 1로 만든 거야, 1. 그러면 3번에 60은 x 플러스 3y니까 여기 같다고 집어넣으면 60은 4x고, 따라서 x는 뭐야? 15고 y도 15니까 u는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얘는 y제를 10단위 현물로 보조하는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어차피 똑같이 소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니까 얘는 현금 보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의 차이는 극단적 소비를 할 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형태 완벽하게 똑같으면 현금 보조랑 똑같은 거야. 그럼 현금 보조가 지금 얼마예요? y가 10단위니까 여기가 이제 10단위니까 얼마를 준 거야? 30을 준 거지. 30. 그럼 m이 이제 얼마가 된 거다? 90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y제를 이렇게 현물을 보조해도 어차피 여기 지날 거기 때문에 현금 보조랑 똑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네. 그러면 이제 30을 준 거니까 90은 요거 그대로 갖다 써야죠. 2x 플러스 3y니까 90은 5x가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뭐야? 18, y도 얼마? 18에서 u는 뭐야? 18입니다. 자, 그 다음 현금 10을 보조한다. 10. 그러면 얘는 이제 m이 얼마가 된 거야? 70이 된 거죠. 60에서. 그러면 얘는 이제 70에서 2x 플러스 3y니까 70은 5x니까 x는 14죠. 14. 그 y도 얼마야? 14가 된다. 그래서 u는 얼마야? 14가 되는 겁니다. 14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번 나, 그 다음 2번 가, 3번 다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되는 문제인데, 요 특정한 함수 형태가 있다. 그래서 나, 가, 다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다 이런 겁니다. 됐죠? 네, 지울게.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A사는 노동 L과 자본 K를 투입하여 생산함수를 통해 X를 생산한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1로 동일하다. L과 K가 양액값을 가질 때 A사의 생산기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본래 급이 낮은 시험은 단기만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당장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기예요, 장기. 그럼 1번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의 특성을 가진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몇 차동차 생산함수? 2차동차죠. 왜? 1번에 Q는 LK니까 이제 TL, TK 집어넣으면 TL, TK를 집어넣으면 T의 제곱의 LK 2차동차 생산함수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MRTS LK는 R분의 W가 되겠죠. 그럼 컵더글라스 형태는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인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얘는 L분의 K가 얘고 둘이 똑같다며. 그럼 1이니까 따라서 L은 K가 성립을 해요. 그럼 이걸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3번에 Q는 FLK가 Q니까 L제곱이 되겠죠. 그럼 MPK는 2L이에요. MPL은 2L이에요. 아니지, MPL은 노동이, 뭐 상관없네. MPL도 해도 MPK도 되고요. 그럼 MPL은 지금 뭐야? MPL은 2L이죠. MPK는 얘가 Q는 2K로 바꿀 수 있을 거니까. 아니, Q제곱 바꿀 수 있으니까 얘도 뭐야? 2K다. 그래서 수학이 뭐예요? 체증하는 거, 체증. 여기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비용이죠. 4번에 TC는 WL 플러스 RK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지금 요거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왔다 갔다 이러니까 자, 여기서 뭐였어? Q제곱은 L이니까 L은 뭐야? 루트 Q죠. Q제곱은 K니까 K는 루트 Q죠. 그럼 집어넣으면 TC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루트 Q 더하기 루트 Q예요. 그러면 2 루트 Q고요. Q로 나누면 AC는 얘가 이제 뭐야? 2Q에 2분의 1에 빼기 Q 해주면 되죠. 1 해주면 되죠. 1. 그럼 얘는 뭐야? 2Q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 루트 Q예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은 뭐한다? 감소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다른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런 건. 네.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XJ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시장 곡선은 우상향한다. XJ가 XJ 공급자에게 단위당 A1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지급 전후 모두 균형이 존재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뭐 종가스 이런 거 까지도 않았어. 그죠? 자, 그러면 이거죠. 샤샤. 그러니까 뭐 종가세를 복잡하게 계산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없었어요.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있었다. 근데 공급자에게 1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S-1 보조금을 빼줘야 돼요. 한계 비용을 줄여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Q0에서 Q1으로 늘어나고 P0에서 P1 이게 뭐예요? 소비자의 사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고요. 생산자는 어떻게? 요렇게 이제 보조금을 붙여가지고 P2 생산자가 받고 보조금이죠. 1번 지급 후 시장 공급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맞죠? 지급 후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은 모두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은 뭐하지만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떨어져요. 지급 후 소비자잉여 소비자잉여가 증가한 부분은 여기 1번 생산자잉여가 증가한 부분은 뭐기? 좀 그렇죠.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생손실은 정부가 쓴 돈은 1, 2, 3번까지 썼으니까 전체 1, 2, 3을 썼는데 소비자가 쓴 돈, 소비자가 가져간 거 생산자가 가져간 거죠. 못 가져가 후생손실을 발생시킵니다. 다 알아. 아주 기본적인 시험 문제예요, 이건. 네. 그리고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게 베스트예요. 얘도 여러분 연습이 됐으면. 그래서 가다라가 되었다. 자, 이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는 좀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요번 회차에 대해서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겁니다. 두 소비자 A와 B가 두 채와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 교환 경제를 고려하자. 이들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게 이렇고 현재 A는 YJ만 10단위, XJ만 20단위와 YJ 1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B가 가격 수용자로서 교환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 경제의 경쟁 균형에서 각자의 효용 수준은 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일반 경쟁 균형이고 파레토 효율성이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실제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문제의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빨리 다른 걸 넘어가요. 시간 나오면 해라, 이거. 그죠? 자, 갑니다. 먼저 에지워드 상자니까 XA 더하기 XB. 그럼 XA는 빵, XB는 20이니까 얘가 지금 2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X가 아니죠. YA와 YB를 더했을 때 얘는 지금 얘가 Y의 10개, 얘가 10개니까 얼마가 돼요? 20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에지워드 상자고요. 뭐 굳이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3번에 얘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XJ를 소비하지 않고 있으니까 XJ를 하나를 변수로 놓고 A에서, 그래서 왜냐면 둘 다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XJ의 가격은 똑같아야 되고 YJ의 가격도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X를 0으로 놓고 PY를 0으로 놓는 게 아니에요. PX를 그냥 P로 놓고요. PY를 1로 놓자. 자, 이건 뭐냐?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4번에 지금 A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좀 도출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도출할 수가 있어. 왜? 지금 XJ가 M은 PXX 플러스 PYY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몇 개를 소비하고 있고 지금 A가 얘만 10개를 소비하고 있죠. 10개.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빵개. 그리고 얘를 1로 놓으면 얘가 P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된다? 예산선의 성립상 10이 돼요. 10.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5번에 다시 이제 XA와 XYA를 구하면 얘가 이제 컵떡을 났으니까 X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잖아요. 그럼 제가 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얘가 10이고 P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컵떡을 났어. 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더하면 1이니까 2분의 1에 얘가 지금 M이 10으로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야? 가격을 1로 놨으니까 Y는 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XJ는 이만큼, YJ는 5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B도 마찬가지야. B도 예산선을 구하면 M은 이 예산과 이 예산은 다릅니다. 요 예산 M'이라고 하면 B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달라요. 그러면 PX는 P고 X는 몇 개였어? X는 20개를 소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PYY인데 Y는 우리가 1로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제공되니까 10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컵 더글라스를 쓰면 6번에 컵 더글라스 쓰면 이제 YA와 YB를 쓰면 YA는 어떻게 돼요? YA는 아니 YA래 XB. 자, XB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뭐야? M'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뭐예요? P입니다. P. 그 다음에 좀 올릴게요. 너무 낮아. 허리 아파. YB는요. 2분의 1에 M 프라임. 얘는 1이야.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좀 도출이 되는 느낌이 나올 수 있죠. 자, 왜냐면 M 프라임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지금 요거 나온 거 있죠? 지금 이제 뭐가 돼? 20p 플러스 10이 되겠죠. 20p 플러스 10. 그럼 YB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YB는 얘를 하면 2분의 20p, 이게 순서만 따로 쓴 거예요. 예. 20p 플러스 10이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10p 플러스 5가 돼요. 자, 이제 등장을 했어.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됐어요? 얘가 소비량이고 얘가 소비량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7번에 YA 더하기 YB가 총 얼마인데 20인데 YA는 지금 얼마였어요? Y 여기가 A고 얘가 B였으니까 얘가 5개였잖아. 그러면 5 더하기 10P 플러스 5가 얼마야? 2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10P는 10이고요. 그럼 P는 뭐야? 1이야. 끝났다. 끝났다. 1이다. 자,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얼마야? 30이고 얘가 1이면 얘는 얼마야?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1이면 15예요. 그러면 총으로 나오면 끝났다. 아이고 어지러워. 우리가 이제 X 이제 누구야? A. 여기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자, 8번에 보면 우리가 UA는 5를 소비하고, 그죠? 왜 P가 1이니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 5죠. 그 다음에 UB는 15, 15니까 5와 15인 정답은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화이팅. 네, 시험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준비가 하셔도 되는데 과감하게 좀 다른 거 하고 시간 되시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가장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X제는 두 기업 A와 B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생산된다. X제의 수요함수는 이렇고 A와 B의 비용함수는 이렇다. 다음에 제시한 과점 시장의 모형을 A 기업의 균형에서 얻는 이윤이 높은 거다. 자, 이것도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순서를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먼저 1번이 뭐였냐면 한 개의 비용이 동일해요. 한 개의 비용이 동일한 베르트항 모형은 한 개의 비용까지 갈 거니까 얘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가가 무조건 꼴찌예요. 자, 그 다음에 꾸르노 모형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 개의 비용이 같다. 땡큐. 뭐였어? 완전 경쟁 수준의 2분의 1. 우리가 완전 경쟁 수준의 3분의 2를 생산하여 3분의 1씩 나누어 가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도자와 추종자의 슈타겔버그 모형은 한 개 비용이 같으면 땡큐. 선도자가 뭐예요? 2분의 1. 추종자가 뭐예요? 4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다가 무조건 앞서 있어야 되는데 다가 무조건 앞서 있네. 자, 갑니다. 1번. 자, 꾸르노 모형이에요. 자, P는 100 마이너스 Q고 MC가 10이니까 Q는 뭐예요? 90입니다. 90에 3분의 2만큼 생산하여 60을 생산하여 3분의 1씩을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30씩을 나눠 가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60을 대입하면 P는 얼마야?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파이는 TR-TC인데 TR은 얼마예요? P 곱하기 Q고 빼기에는 10 곱하기 Q죠. P가 얼마야? P가 40이니까 여기 40 집어넣으면 30Q가 되겠죠. 그죠? Q는 이제 뭐야? 30이니까 900이다. 자, QA만 구하면 되니 900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도자 완전 경쟁 수준의 반. Q 선도자는 얼마? 완전 경쟁일 때 이제 90이잖아요. 그럼 45. Q 추종자는 얼마야? 22.5입니다. 그죠? 그러면 3번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거 하면 67.5죠. 67.5. 67.5면 얼마가 되는 거야? 32.5인가요? 32.5. 그죠? 32.5. 그러면 선도자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TR-TC니까 지금 22.5 곱하기 Q, 그죠? A, 그냥 선도자로 할게요. Q 빼기 10Q죠. 10Q. 그러면 얘는 뭐야? 12.5Q A인데 얘가 이제 45죠. 45. 그죠? 그래서 12.5 곱하기 12.5 곱하기 45 이렇게 나오는 거고. 32.5죠? 큰일 날 뻔했어. 32.5에서 22.5. 산수가 어려워요. 22.5.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추종자를 해보면 추종자는 똑같이 하면 파이는 얼마야? 32.5를 적용받고 곱하기 빼기 10Q니까 얘도 이제 22.5인데 곱하기 얘는 뭐예요? 22.5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배 차이 나죠. 이윤이. 그래서 그 계산해보면 지금 제일 큰 게 얼마, 이거 뭐 다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다가 지금 1012.5 나와요. 1012.5. 그 다음에 라가 506.25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0 나오니까 제일 큰 게 뭐야? 다가 제일 크고요. 그럼 나가 크고 라가 크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두들기면 됩니다. 두들기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벽이 똑같다는 전제가 굉장히 난도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나라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15번은 뭐 아주 무난했죠. 액체 시장에선 일반인과 청소년 두 유형의 소비자가 각각 1명씩 존재하고 이들의 역수 함수는 다음과 같다. X자는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비용 함수는 이렇다. A사는 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P1, P2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두 소비자 사이에 X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가격 차별이라고 했고요. 자, 얘는 MC가 지금 EQ인데 얘를 우리가 EQ1 더하기 EQ2로 쪼갤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이 회계사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분들은 이번에 낸 건 정말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너무 과도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손을 못 대는 거고요. 그리고 용어조차도 되게 그냥 쓰던 걸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경제학을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이. 할 말 하잖아요, 이 정도면. 그것도 이거 공모문제랑 똑같아요. 그냥 P1은 100-Q1은 MR1 100-EQ1 EQ1 더하기 Q2 얘가 이제 MC죠. 첫 번째. 두 번째 시장 P2 60-EQ2 MR2 60-4Q2는 EQ1 더하기
2Q2예요. 그죠? 자, 이제 해봅시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4Q1 더하기 2Q2는 100이고, 얘는 뭐야? 2Q1 더하기 6Q2는 60이다. 자, 그럼 얘 2배에서 올라올게요. 자, 2Q1 더하기 12Q2는 120이죠. 빼면 4죠, 4. 2배에서 올라 4Q1 12Q2 120. 그러면 10Q2는 얼마야? 20이니까 Q2는 얼마다? 2다. 그럼 얘가 2면 12죠? 그럼 24네. Q1은 24네요. 네. 그래 48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4면 얘는 76의 가격이 설정돼야 되고요. 그럼 얘는 2면 맞죠? 2면 4니까 56의 가격이 설정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 결과 총생산 26이다 맞죠? 두 개 더하면 차이는 20이다. 20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의 수요가 청소년의 수요보다 탄력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죠 이거.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이제 100이고 4번이라고 하면 여기 100. 그러면 얘 A는 1은 어때요? 여기가 이제 76이니까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2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60이고 여기가 이제 56이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니까 얘가 훨씬 크겠죠. 네. 선형수용성 탄력성. 그래서 지금 P2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가나인 2번이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고 마지막에 요 선형수용선을 바로바로 끄집어 쓰냐. 근데 이거는 언제나 나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았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시였어요. 그러니까 미시는 무난했어요. 물론 문제 자체가 공부 안 하면 경제학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공부 안 하면.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어가 탕탕 됐으면 괜찮았을 거다. 자, 16번입니다. 두 국가 A국과 B국 두 제와 X제, Y제로 이루어진 이국가 이제와 리카드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모두 직선이고 기울기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며 X제의 최대 생산 가능량은 100과 120이다. 각국이 비교우의 제화에 완전 특화하여 두 제화를 일정 교역 비율로 교역한 결과 두 국가의 X제 소비량은 같아졌으며 A국의 Y제 소비량은 40이 되었다 라는 거죠.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먼저 X, 0, Y가 있고요. X제 최대 가능 생산량 A국은 100이고요. 얘는 120이래요. 근데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50이 되는 게 A국이 되고 기울기가 1이 되는 게 얼마야? 120이 되는 게 B국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봐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책정하면 A국은 100X는 50Y고 B국은 120X는 120Y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교역전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B국이 A국의 2배다. 그냥 봐도 2배가 아니잖아. 그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1단위당 Y제 5분의 4 단위가 교약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어 문제. 잘 이렇게 써있죠. 자, 지금 두 국가의 X제 소비량은 같아졌다. 그 다음에 A국의 Y제 소비량은 40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X는 2Y, Y는 2분의 1X니까 얘는 X는 Y고 Y는 X니까
얘는 Y를 뭐 할 거고 특화할 거고 얘는 X를 특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됐냐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3번에 그럼 얘는 A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X제 100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B국은 Y제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두 국가의 X제 소비량은 같아졌으며 이고 A국의 Y제 소비량은 40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Y제 40이 되었고요.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가져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120개죠. 120개. 120개에서 40개 하면 Y제 얼마가 된 거야? 80개가 된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얘가 Y제를 40개 가졌다는 건 얘가 Y제를 40개 줬으니까 80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X제의 소비량이 같아졌으며 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개인데 같아지려면 둘이 50개씩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50 여기 50이 된 거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제 한 단위당 Y제 5분의 4 단위 5분의 X제 하나당 Y제 5분의 4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후 Y의 소비량은 A국의 2배다. A국의 몇 배? 2배가 된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나와 다다. 그래서 요거는 X제가 100개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같아지려면.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정답은 나와 다 5번입니다. 자, 17번이에요. 핵시어 올린 정리의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시는 답을 잘 찾아보면 돼. 자, 17번에 보면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할 수 없다. 맞아요. 왜 산업 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둘은 날라가고. 그래서 산업 내 무역은 따로 있고 산업 간은 비교를 핵시어 올린 정리고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본 풍부국의 실질임금 상승한다. 자, 자본 풍부국 R분의 W 자본 풍부국이었어. 그럼 자본 풍부국은 지금 얘가 처음에 R이 굉장히 쌌다가 이제 R이 비싸지는 거예요. 왜? 자본재를 뭐 할 거니까 특화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그럼 실질임금은 뭐 해야 돼? 하락해야 돼.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가 간의 생산요소 상대가격 균등하는데 상대 요소가 균등한 정리가 핵심 올린 정리 기본이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맞아야 돼. 나라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이에요.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내가 알고 있고 얘는 뭐예요? 산업 간 무역인 거 알고 있으면 나라 맞으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시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제의 상대 가격이야. 그러면 노동집약제가 어떻게 돼요? 비싸지겠지. 외국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맞는 거죠. 정답은 5번이다. 점수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거시에서 잘 보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요소가격 균등확률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동일한 시점에 4개의 국가의 빅맥 가격과 실제 환율이다. 같은 시점에서 빅맥은 6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6달러. 빅맥 직수 구하는 방법이죠. 빅맥에 대해 일물일가 법칙에 따른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할 때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예상된다. 예상이 되면 일로 간다는 거야. 이제 미래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장래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율에 비해서 얘가 어떻게 평가됐느냐 이거지. 그러면 얘는 6으로 나누면 얼마야? 6으로 나누면 1.33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약. 그러면 원이 뭐예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 되겠죠. 지금 현재 환율에서 앞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이 비싸지느냐? 그럼 얘는 지금 1달러에 1,400원 주고 사는데 1,300원 주고 사니까 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일본 어때요? 자, 이렇게 나누면 계산 여러분들 하시고 여기 이제 158에 158.
158이냐 달러.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달러가 130원이면 사는데 158이니까 달러 가치가 엔화 가치가 뭐에 떨어지겠죠. 틀렸다. 자, 그 다음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도 166? 166 뭐 이렇게 나와요. 달러 위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중국도 같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15루피니까 얘도 계산하면 2.5 루피 달러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2루피면 살 수 있는 걸 2.5가 되니까 루피의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정답은 가와 한국과 중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래로 간다는 거하고 따져보고 그 나라 돈을 싸게 살 거냐 비싸게 살 거냐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고요. 이거 그냥 식장난 문제죠. 식장난 문제.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그죠? x-m이고 sn-i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였어? 이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죠. 물론 수업 시간에 다 해드렸어. 이게 지출국민소득과 분배국민소득 갖다가 놓고 도출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머리를 썼으면 공부 잘못된 거랬죠. 수식을 해석하는 거다 라고 했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커야 되겠죠. 맞다. 순자본 유출이야. 자, 2번 어떻게 하는 거야? BP는 x-m의 f인데 얘가 뭐예요? 흑자면 얘는 0이니까 돈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감정 담지 말고 돈을 벌었으니까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걸 이제 풀었으면 x-m은 sp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t 마이너스 g죠. 민간저축이 0이고 투자가 양이며 정부저축이 음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죠. 4번도 맞고요. 4번 투자와 정부저축이 불변인 상태에서 자, 이번에 그래. 자, 이거 이제 4번 다 했으면 x-m은 sp-i 더하기 sg로 써도 되죠. 이게 sg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불변인 상태 불변. 그 다음에 불변.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개선된다. 맞죠? 순자본유출이 음이면이야. 순자본유출이 음이면 이거 뭐야? 음이면 얘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잖아. 그럼 얘 국민저축이 순자본유출이 음이면이야. 그러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크다. 국민저축. 순자본유출이 자 봐요. 순자본유출이 이거 잘못 쓴 거잖아. 잘 봐요. 지금 순자본유출이 양이다라는 건 얘가 흑자면 자 얘가 만약에 이게 나간 거라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순자본유출이 음이라는 건 돈이 뭐야? 나갔다는 거잖아. 손 자본유출이 음이다. 그럼 얘가 요거잖아. 마이너스. 그죠? 그럼 순 자본유출이 들어왔다라는 건 잘 봐요. 순 자본유출이 음이면이에요. 그 순 자본유출이 음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순 자본유출이 음이면 자, 이거 봐요. 순 자본유출 음이면 자, 봐. 이게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순 자본유출 음이라는 건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양이면 나갔다는 거. 그럼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지금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순 자본유출이 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돈이 나간 돈이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나간 돈이 마이너스다. 그죠? 그럼 나간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돈이 뭐예요?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왔다는 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본수지가 적자라는 자본수지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준자본 유출 나간 돈이 마이너스라는 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얘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니까 얘가 커야 된다 라고 하는 5번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순자본 유출이 마이너스라는 건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i가 커야 돼. 그러니까 1번, 5번하고 1번하고 똑같은 얘기.
자, 이렇게 됐고요. 5번이고.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요것도 우리 전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각국 경제의 IS 곡선은 다음과 같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의 확대와 조세 감면의 조합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중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정부 지출 확대는 1-2분의 1이 승수고요. 조세는 1-2분의 마이너스 C가 승수예요. 근데 여기가 0.8이고요. 0.8이고 0.8인데 얘가 조세를 감면해 주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얘가 이제 5고요. 얘가 4야.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은 5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4, 2번에 4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4, 3번에 3 곱하기 5, 5 곱하기 4, 4번에 2 곱하기 5, 7 곱하기 4, 그 다음에 5번에 1 곱하기 5, 9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게 뭐예요? 5번이 제일 크죠, 얘가. 41로 제일 큽니다. 네, 정답은 5번이다. 그래서 요 문제 유형은 있던 거예요. 자, 지우고요. 거시는 금방금방 이렇게 탁탁탁 나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뭐예요? 두 개의 관계식이다. 자, 뭐 쭉 써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포인트 낮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넘기면 어떻게 돼요?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ut 마이너스 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포인트를 상승시키려면 지금 어때요? 얘 낮추려면 얘가 1% 곱하면 나오면 되죠. 그럼 얘가 1%면 여기 2 붙어 있으니까 2%가 되겠죠. 1과 2다. 정답은 4번. 그죠? 끝입니다. 뭐 이것도 있던 문제. 그래서 요거 앞에 거 잘 볼 수 있느냐만 따지는 문제였고요. 22번 케인즈 학파와 고전 학파에 대한 거. 고전 학파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경직적이다. 맞죠? 네. 왜? 장기적으로는 모두 죽는다 그랬지만 단기는 경직적이다 그랬어요. 맞고요. 케인즈 학파는 공급축 요인에 의해서만 단기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하고, 고전 학파는 재량적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관심 없어요. 고전 학파는 시장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고전 학파는 장기적으로 화폐가 중립적일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역여관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관계 없어요. 왜? 총공급이 수직이기 때문에. 고전 학파는 세이 법칙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적이다. 재정정책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죠. 정답은 1번. 그냥 맞으라고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고요. 각국의 현금 통화는 500조 원, 지급 준비율은 5%이며 은행은 50조 원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제의 예금,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50%면 본원 통화와 M1 승수저. 자, 통화 승수는 첫 번째 이거죠. 요구불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입니다. 그러면 예금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이 K죠, K. 그 현금 예금 비율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0.5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급 준비율은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가 이제 0.5인데 현금 통화가 500이니까 얘가 뭐예요? 1000이 되겠죠? 1000. 그러면 2번에 현금 통화 더하기 예금 통화,
현금 통화 더하기 지급준비금인데, 자, 지급준비금은 뭐예요? 자, 법정 지급준비율 50조 원의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법정 50조 원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잖아요. 그럼 예금이 1000인데 여기서 50조 원이 예금에서 지급 준비금이 지급 준비율일 거 아니야. 그럼 0.05잖아요. 그럼 법정 지급 준비율 5%, 초과 지급 준비율 0.05니까, 그러니까 5%니까 승수를 구하면 C 플러스 Z, C 플러스 Z가 아니지. 현금 통화비니까 K 플러스 Z, K 플러스 1이니까 0.5 더하기 0.1, 1.5가 되겠죠? 그래, 이렇게 쓰면 헷갈리실까봐. 0.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5가 되겠죠. 2.5.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원통화는 지금 본원통화는 4번에 본원통화는 현금 통화 더하기 지급준비금이니까 현금통화가 얼마? 500조 원. 지급준비금은 1000에서 0.1이니까 얼마? 100이네 100. 1000에서 100이니까 60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다음은 각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화폐 수량 방정식, 피셔 방정식이 있는데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자, 1번 n분의 델타 m 더하기 v분의 델타 v,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 피셔 방정식, 아니 화폐 수량 방정식.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은 저걸 이제 변형을 하면 그냥 우리가 했던 공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i는 이렇게 할까요? r은 i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통화량 증가율 7%, 유통속도 변화율 0%, 국내 총생산 증가율 2%. 그죠? 그러면 얘 뭐야? 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5%. 실질 이자율은 1%. 그럼 명목 이자율은 뭐야? 6%. 그럼 은행에 맡겼을 때 6% 주면 되죠? 106달러. 정답 몇 번? 2번이다.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106달러가 나온다. 25번. 각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입니다. 각각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 이렇다. 다음 그림은 각국의 장단기 필립스 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여기 있다. C 있다.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알파 값이 그러네, 구할 수 있네요. 자, 기울기가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파이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2죠. 2고 u 마이너스 un이죠. 그럼 C에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실제 자연 실업률은 지금 뭐고? 자연 실업률은 지금 4고 실제 실업률은 5고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2죠? 그러면 지금 2는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2니까 뭐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다. 틀렸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C에서 B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야? 이게 상방 이동하는 거죠. 틀렸고. 자연 실업률은 4%고요. 잠재 실질 GDP가 달성되려면 4%여야 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였어? 4. 실제 2죠. 그러니까 높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쌀 생산자, 소비자, 정부로 구성된 경제를 고려하자. 특정 연도에서 쌀 생산자는 소비자를 고용하여 2,000톤의 쌀을 생산했다. 생산된 쌀 2,000톤 중 1,200톤은 소비자에게, 300톤은 군대 식량에게 정부에게 판매되었고 나머지 500톤은 재고로 남았다. 쌀의 시장 가격은 톤당 5만원이다. 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임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에 세금으로 2천만원을 납부하였다. 소비자는 정부의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국채이자 1,000만원과 국민연금 500만원을 수령하였다. 쌀 생산자 이유는 전액 소비자에게 배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문제 더럽게 기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지금 첫 번째가 쌀 생산자는 2,000톤의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에 갔고 군대로 갔고 재고로 남았으니까 다 팔렸어요. 재고도 GDP에 들어가니까 2,000톤이 뭐예요? 전부 GDP예요. 곱하기 여기 얼마야? 5만원이니까 1억이 맞죠? 재고로 나는 쌀 GDP는 시장가치 제외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나만 들어봐. 너 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경제 소비지출 6천만원, 투자지출 2,500만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소비지출 여기 있고요. 투자는 투자는 어디야? 그 재고죠, 재고. 그 맞는 거고. 근데 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이전 지출에 GDP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었다. 국채이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여러분들 그 생각 드셔야 돼. 아, 거시가 엄청 간단하구나, 문제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7번이에요. 자, 27번도요. 이게 막 읽기 싫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야. 미니멈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온티에프 함 쓰죠. 레온티에프 함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그냥 이거야.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당황만 안 하면 답은 고를 수 있게 해줬다니까. 답은 4번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1번에 첫 번째가 C는 L이다.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돼요? C는 W 1-L.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괜찮았냐면 식도 줬어. 본래 이 식을 세우는 게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배운 여가소득 모형과 달리 예산선이 바뀌어 있다고. 근데 이제 식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T까지 준 거야. 자, 그럼 여기 L 집어넣으면 돼요. L 집어넣으면 L을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풀어주면 W-WL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넘기면 1 플러스 W 1 플러스 WL은 넘어가고 묶었어요. W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 묶었고요. 따라서 L은 1 플러스 W에 W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예요. 그럼 W가 증가하면 여가시간이 증가하니까 노동시간은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가 증가하면 여가시간이 감소하니까 노동시간은 증가하겠죠. 당연히 소득 효과는 있겠죠. 소득이 변했으니까. 그죠? 대체 효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는 맥스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왜?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랑 큰 쪽을 선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레온티에프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이 조금 문제가 좀 머리가 아픈 문제야.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지난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깊게 고민해봐야 다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지급수단이 존재하는 다중지급수단에서 화폐 모형을 고려하자. 신용 이용 고객에게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승하면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량은 감소한다. 신용카드 서비스의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 증가한다는 건 화폐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이게 대체제니까요. 내가 카드 갖고 다닐래, 현금 갖고 다닐래 라고 해서 지금 카드에 대한 대가가 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되겠어? 신용카드 공급량이 증가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안 쓰게 되겠죠.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이거였지. 우리가 화폐 수요 P분의 MD를 우리가 L은 Y와 I 요 두 가지는 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뭐야?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뭐 Q라 할까요? 신용카드 수수료. 요거까지 된 거야.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뭐 하겠어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의 증가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감소함수겠죠, 화폐 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잘 배우진 않는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물가 수준에 대한 명목 화폐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며, 그러니까 이 가는 물가 수준의 명목 화폐 수요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 이번에 P는 MD에 L에 Y, I, G 이렇게 Q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 대한 우상향 맞죠? 왜? 얘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에 대한 명목 화폐 수요 우아합니다. 그죠? 네, 명목 이자율에 대한 반비례하겠죠. 명목 이자 올라가면 화폐 수요 안 한다. 그래서 요거고. 두 번째,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서비스 공급 곡선이 완만해지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탄력성이 엄청 크다는 거야. 그럼 수수료가 탄력적이면 화폐 수요는 뭐야? 역으로 가야 되죠. 역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급해진다가 돼요. 종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물가 수준에 대한 화폐 수요 곡선이 가팔라진다.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가팔라질 수가 없잖아. 왜? 지금 이렇게 썼지만 L, Y, I, G, P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M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P, 0, M이니까 P에 관할 풀 M 앞 기울기죠. 그럼 얘가 지금 얘는 기울기 요소란 말이에요. 기울기 요소. 그럼 얘가 커지면 분모가 뭐 하는 거야? 커지니까 완만해진다 이거고요. 현재 화폐 공급이 고정된 상태 중앙은행이 미래 화폐 공급 증가를 약속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명목 이자율도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지금 오르게 되면 얘는 뭐 하는 거야? 반비례니까 오히려 가팔라질 수 있다. 얘가 오르면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가라가 되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요. 뭐 이거는 이 문제를 여러 번 읽는다고 시험장에서 하긴 어려워요. 근데 그 논리는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갑시다. (29번) 장기적으로 구축 효과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구축 효과는 결국 구축 효과가 뭐야? 정보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소비와 투자가 감소한다. 그래서 장기는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물가만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재정정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재정지출 충격이 발생한 시기에 이자율이 높아지고 투자가 위축된다. 그냥 구축 효과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30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과 같은 합리적 기대학파의 경기 변동 모형을 하자라고 했어요. 뭐 쭉 써있고요. 갑니다. 정보의 불안전성이 커지면, 자, 맨날 얘기했어. 정보가 불안전하면 총공급, 우상향, 필립스, 우하향. 외우라 그랬어, 그냥. 두 번째, Z는 뭐예요? Z가 비예상 통화공급 충격이죠. 예상을 못하면 총공급, 우상향, 필립스, 우하향이야. 근데 여기 지금 절편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올린다. 올리겠죠.
M의 증가는 균형을 수직으로 상방. 왜? 수직인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점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이 경제의 중앙은행이 M만을 통화정책으로 사용하면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이다 라고 했어요. 수직선이다. 그러면 수직선이다. M만을 썼어. M만을. M이 뭐예요? 예상된 통화 총격이죠. 예상된 건 영향을 못 미치니까 수직이야. 왜? 총공급 수직, 필립스 수직. 그렇죠? 예상된 통화 정책이니까. 5번. 이 경제는 중앙은행을 Z를 통하여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죠. 예상치 못한 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공식 잘 해석하고요. 우리가 배운 걸로 하시면 충분히 그냥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완전한 자본이동과 변동환율이 보장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에서 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에요. 그 확장적 통화정책이니까 M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LN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긴축적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줄였으니까 IS가 좌측으로 가요. 그러면 Y 0 R에 BP LM IS니까, 자,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쯤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외환의 초과, 수요, 환율, 상승, 평가, 절하가 되어 있고요. 평가 절하니까 순수출이 뭐한다? 증가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겠죠.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증가해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뭐또 간단하다.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솔로 모형에서 각국의 총생산성을 넣고 Y 이렇게 돼 있다. L은 총노동이다. 저축률, 감가상각률, A의 성장률 2%, 그 다음에 L의 성장률은 1이다. AL을 유효, 수요, 노동으로 정의할 때 균제 상태에서 유효, 수요, 노동이죠. 그러니까 그냥 노동을 포함한 솔로 모형을 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자, 이걸 이제 AL로 나눠주는 거죠. AL로 나눠주면. 그죠? 그럼 Y는 AL로 나눠주면 AL분의 K의 3분의 1이겠지. 그럼 우리가 그냥 얘를 K로 놓자고요. 그죠? A로 나눠주면 1분의니까. 그럼 이번에 S, 항상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 그냥 공식에 대입한 S, F, K는 M 플러스 D 플러스 G의 K다. 저축률 0.2. 얘는 K로 쓸게요. K의 3분의 1. M 플러스 D 플러스 G는 0.05K.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샥샥 하면 뭐야? 4. 그죠? K의 3분의 1. 그 다음에 K죠, K. 그러면 얘는 뭐야? 4는 K의 3분의 2. 따라서 K는 4의 3분의 2. 정답은 몇 번? 1번. 굿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설 강의를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미시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데 이번 시험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보셨어야 되고, 이 트렌드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회계사가 되신 여러분들한테 뭐 엄청 대단한 경제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트렌드답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잘 활용하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객관식 경제학은 패턴과 수식과 거시의 미시는 수식을 패턴화 시키는 거고, 거시는 식을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다.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